해병대에 입대한 이등병이 가족과 친척들의 면회를 하게 되었고 얼굴에 폭행 흔적을 본 그 이등병의 삼촌이 전화 한 통으로 해병대 사단장을 불러내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5년 겨울 경상북도 포항의 바다는 얼음 조각을 띄운 듯 시렸다. 그 바다를 마주한 해병대 제1사단 해룡부대의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바람은 이제 막 실무에 배치된 이정우 이병의 뺨을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귀신 잡는 해병,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입대 전 그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문구들은 이제 차가운 현실의 무게 아래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가 속한 3년대 2대대 7중대 3소대 생활관은 해병 정신이라는 이름 아래 뒤틀린 폭력이 지배하는 섬이었다. 그리고 그 섬의 폭군은 박도철 상병이었다. 다부진 체격에 유난히 번들거리는 눈빛을 가진 그는 자신의 빨간 명찰이 마치 절대 권력의 상징인 양후임들 위에 군림했다. 사건은 야간 전술 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그날 밤 터졌다. 녹초가 된 몸으로 개인 장비를 정비하던 정우의 등 뒤로 박도철 상병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야, 이정우. 아직도 내 총구에서 화약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똑바로 안 닦았지, 새끼야. 아닙니다. FM대로 닦았습니다. 정우가 긴장 속에서 답하자 박도철은 그의 K2 소총을 빼앗아 들고는 총열 안을 살폈다.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지만 그는 억지로 트집을 잡았다. 이게 닦은 거야? 내 눈에는 이게 깨끗하게 보여? 해병의 총은 생명이고 내 놈의 정신 상태는 내 총구에서부터 드러나는 거야. 넌 정신 상태가 썩었어. 그는 소총 개머리판으로 정우의 가슴을 강하게 툭 쳤다. 정우는 숨을 삼켰다. 생활관의 다른 해병들은 애써 그 광경을 외면했다. 이곳에서 저항은 더 큰 폭력을, 동정은 다음 타깃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이 모든 상황을 부소대장인 오진석 하사는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요즘 애들은 빠져서 문제야. 박도철이처럼 빡세게 잡아주는 선임이 있어야 진짜 해병이 되는 거야라며 오히려 박도철의 행동을 부추겼다. 그에게 부조리는 필요하기자 해병 때의 전통이었다. 박도철의 괴롭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정우를 생활관 뒤편의 세탁실로 끌고 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의 주먹이 정우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내까짓게 뭘 안다고 대들어. 내가 단 빨간 명찰이 부끄럽지도 않냐? 이 오도기압 해병 새끼야. 퍽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정우는 속수무책으로 맞았다. 얼굴, 복부 가릴 것 없이 쏟아지는 주먹과 발길질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박도철은 이게 다 너를 강한 해병으로 만들어주려는 선임의 사랑이라는 궤변을 짓거리며 폭력을 정당화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정우의 멱살을 잡아 올린 박도철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번 주말에 면회 온다며? 가족들이 얼굴 왜 그러냐고 물으면 각계 전투 훈련하다가 장애물에 부딪혔다고 해라. 다른 소리 한 번만 더 해봐. 그때는 포항 앞바다에 내 팔강모만 둥둥 뜨게 될 줄 알아. 살기가 담긴 협박에 정우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한밤중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왼쪽 눈두덩과 광대뼈 부근은 시커멓게 죽은 피가 몰려 퉁퉁 부어올랐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며칠 뒤면 그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가족들이 이곳 포항까지 먼 길을 찾아올 터였다. 특히 큰아버지 이정혁 제독의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해군작전 사령관. 대한민국 해군을 움직이는 별셋의 제독. 명절 때마다 해군 정복을 입고 나타나 바다와 조국을 지키는 군인의 명예를 강조하던 큰아버지였다. 그런 그분 앞에서 훈련 중 사고라는 비겁한 거짓말을 해야 한다니. 정우는 빨간 명찰의 자부심이 아니라 그 그늘 아래서 썩어가는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주말 아침 포항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하지만 이정우 이병의 마음은 먹구름이 가득했다. 그는 면회소로 향하며 부어오른 얼굴을 감추기 위해 팔강모를 깊숙이 눌렀었다. 제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는 면회소 문을 여는 순간 산산조각 났다.
넓은 면회소 한쪽을 가득 메운 대가족. 백발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눈시울이 붉어진 부모님, 그리고 근엄한 표정의 큰아버지 이정혁 제독 부부까지 약속대로 온 친척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 어머니가 가장 먼저 달려와 그를 품에 안았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정우야, 이게 무슨 일이니? 얼굴이 왜 이래? 어머니의 비명에 모든 가족의 시선이 그의 얼굴로 향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우리 손주 누가 이랬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고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헌병대를 부를 듯한 기세로 주먹을 움켜쥐었다. 아닙니다. 지난주에 각계 전투 훈련을 하다가 포복으로 장애물을 통과하다 부딪혔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정우는 박도철이 시킨 대로 외워둔 변명을 간신히 내뱉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단순 사고로 보기 힘든 상처였다. 가족들은 분노와 걱정이 뒤섞인 얼굴로 그를 둘러싸고 질문을 퍼부었다. 어떤 장애물이었기에 얼굴을 이렇게 다치느냐? 의무실은 제대로 다녀온 게냐? 지휘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정신없이 쏟아지는 질문 속에서 정우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는 그저 괜찮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큰아버지 이정혁 제독만은 한 걸음 떨어져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다른 가족들처럼 흥분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해군 지휘관다운 냉철함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조카의 불안한 시선,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 특정 질문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답변.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 년간 바다와 전장을 누비며 단련된 그의 눈은 정우의 상처가 사고의 흔적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의 결과임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다. 저것은 장애물에 긁히거나 부딪힌 상처가 아니었다. 둔기 혹은 주먹에 의해 특정 부위가 반복적으로 가격당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조직 손상이었다. 가족들의 소란이 극에 달했을 때 이정혁 제독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두를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다. 다들 그만하게. 아이가 힘들어하잖나. 그는 정우를 데리고 테이블에 앉혔다. 그리고는 다른 가족들이 싸온 음식을 접시에 덜어주며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건넸다. 정우야, 많이 먹어라. 훈련이 고되겠구나. 각계 전투라고 했나? 어느 훈련장에서 했지? 교관은 누구였고 안전통제관은 배치되었었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정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얼버무렸다. 그게 사물연장이었고 교관님은? 그래. 내가 알기로 사물연장의 장애물 코스는 전부 모래 바닥 위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서 얼굴을 이렇게 다치려면 아주 재주 좋게 코부터 땅에 박아야 했을 텐데. 그랬나 보구나. 뼈가 있는 농담에 정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더 이상 거짓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의 침묵에서 모든 것을 확신한 이정혁 제독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우님, 재수씨. 제가 정우랑 잠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들만의 대화가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잠시 자리 좀 비켜주시지요. 그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요청에 가족들은 마지못해 자리를 비켜주었다. 면회소 한쪽에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이정혁 제독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온화한 큰아버지의 미소는 사라지고 비장한 각오를 한 제독의 얼굴이 드러났다. 이정우 해병. 그는 처음으로 조카의 이름을 계급과 함께 불렀다. 나는 내 큰아버지이기 이전에 내가 충성을 맹세한 이 군의 선배다. 거짓 보고는 군인에게 가장 큰 수치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나?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한 심해와도 같았다. 그 앞에서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은 정우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참아왔던 모든 공포와 서러움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터져나왔다. 큰아버지 죄송합니다. 박도철 상병이 매일매일 저를 오열하며 모든 것을 털어놓는 조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정혁 제독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에서 대한민국 영예를 침범하는 그 어떤 적을 마주했을 때보다도 더 크고 무서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이정혁 제독의 분노는 조용한 해일과도 같았다.
그는 흐느끼는 조카의 등을 말없이 두드리며 진정시켰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냉철한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조카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이 목숨 바쳐 지켜온 해군과 해병대의 명예, 그리고 전우회라는 가장 신성한 가치가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정우야, 똑똑히 들어라. 내 잘못이 아니다. 해병 정신은 약한 동료를 짓밟아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는 비겁한 자기 위안이 아니다. 진정한 해병 정신은 가장 힘든 곳에서 전우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 썩어빠진 문화를 바로잡는 것, 그것이 이 삼촌이 오늘 해야 할 일이다. 그는 조카에게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혔다. 나는 해군작전 사령관 중장 이정혁이다. 조카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이정혁 제독은 품에서 별 3개가 새겨진 문양의 검은색 비와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축 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전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제1해병사단장 소장 최철규입니다. 사단장의 목소리였다. 해병 이성 장군. 포항에 주둔한 해병대 제1사단을 책임지는 최고 지휘관이었다. 이정혁 제독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선배나 후배 같은 사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단어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최 장군, 나 이정혁 제독일세. 제독이라는 호칭. 그것은 해군과 해병대의 지휘 체계상 부하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게를 지닌 단어였다. 최철규 소장은 숨을 삼켰다. 해군작전 사령관이 직접 전화를 건 것 자체가 비상사태였다. 제독님, 충성. 별일 없으십니까? 별일이 아주 많아서 전화했네. 이정혁 제독은 창밖의 포항 바다를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내가 지금 최 장군이 지휘하는 1사단 면회소에 와 있네. 내 조카가 여기서 복무 중인데 지금 그 아이의 얼굴이 엉망진창이야. 누가 봐도 심각한 구타의 흔적일세. 최 장군, 자네 사단에서는 병사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나? 제독님, 죄송합니다.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 내 말 들어. 이정혁 제독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아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다. 이것은 요청이 아닐세. 해군작전 사령관으로서 내리는 지시다. 지금부터 20분 내로 자네는 사단 참모장과 헌병대장을 대동하고 이곳 면회소로 오게. 그리고 자네가 도착하기 전까지 이 대대의 모든 출입구를 완전히 봉쇄해. 개미 새끼 한 마리 드나들지 못하게 막으란 말이야.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상황을 조작하려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자네가 지게 될 걸세. 내 말 알아들었나? 예. 알겠습니다, 제독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최철규 소장의 목소리는 사색이 되어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질책을 넘어 군 생활 전체를 건 명령이었다. 해군작전 사령관의 직접적인 지시를 어기는 것은 항명이나 다름없었다. 전화를 끄는 이정혁 제독은 멍하니 서 있는 조카에게 다가갔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오늘 한 명의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썩은 관행을 끊어내는 용기 있는 해병의 역할을 한 것이다. 자부심을 가져라. 그가 말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 밖 도로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내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사이렌 소리는 없었지만 그 어떤 사이렌보다도 더 긴박하고 위압적인 움직임이었다. 사단장 차량을 필두로 한 지휘부와 헌병대의 차량들이 질풍처럼 부대로 향하고 있었다. 제독의 명령은 이미 떨어졌다. 거대한 파도가 되어 1사단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밀려오고 있었다. 평화롭던 주말의 면회소는 이제 한 제독의 분노가 촉발한 거대한 정화 작업의 지휘본부가 되어 있었다. 해병대 제1사단 해룡부대의 사단장실은 태풍의 눈이었다. 최철규 소장은 해군작전 사령관과의 통화가 끊긴 뒤에도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렀다. 해군 삼성 제독의 지시. 그것은 단순한 상급자의 질책이 아니었다. 해군과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해병대,
특히 상륙작전의 파트너인 일사단장에게 해군 함대사령관의 직접적인 명령은 하늘의 뜻과도 같았다. 더구나 그 내용이 자신의 부대에서 벌어진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끔찍한 가혹행위라니. 이것은 개인의 영달을 넘어 사단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다. 당장 참모장과 헌병대장 집무실로 오라고 해. 5분 내로. 최철규 소장의 고함에 사단 전체가 비상에 걸렸다. 그는 전투복으로 갈아입으며 참모장에게 날카롭게 지시했다. 자네는 지금 즉시 헌병 병력을 이끌고 3년대 2대대로 가. 부대 전체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내 허락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여보내지도 내보내지도 마. 나는 사령관님께 먼저 간다. 이 사태 단 하나라도 외부로 새어나가거나 증거가 조작되면 자네와 나 둘 다 여기서 끝장이야. 몇 분 뒤 최철규 소장의 지휘 차량이 굉음을 내며 대대 면회소를 향해 질주했다. 그가 면회소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싸늘하게 식은 공기와 그 중심에 앉아있는 이정혁 제독의 얼음 같은 눈빛이었다. 제독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최철규 소장이 거의 비명에 가까운 경례를 외쳤다. 그는 감히 이정혁 제독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그의 옆에 서 있는 피멍든 이정우, 이병과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그 가족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제독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 해병 제1사단장 소장 최철규입니다. 사단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귀한 아드님과 가족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 그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휘관인 저의 불찰입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성 장군이 해병대의 상징과도 같은 일사단장이 민간인들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 그것은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정혁 제독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최 장군, 내 조카의 얼굴을 똑똑히 보게. 이게 자네가 자랑하는 무적해병의 모습인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 조카라서가 아닐세. 이 나라의 모든 아들들이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부당한 폭력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야. 자네 사단의 병사들은 자네의 자식들이나 마찬가지일세. 부모된 심정으로 이 사태를 처리하게. 그 시각 사단 참모장이 이끄는 헌병대는 이미 7중대 생활관을 급습한 후였다. 그들은 영문도 모르는 중대 간부들을 제지하고 곧바로 3소대로 향했다. 박도철 상병은 침상에 누워 태연하게 잡지를 보고 있었다. 이정우가 겁을 먹고 입을 다물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생활관 문이 벌컥 열리며 사단 직할 헌병대원들이 들이닥쳤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그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헌병대장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해병 상병 박도철. 일병 강태민. 앞으로. 무슨 일이십니까? 박도철이 특유의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묻자 헌병대장은 그의 멱살을 잡아챘다. 내 놈의 그 더러운 주둥아리는 수사과에 가서 놀려라. 사단장님의 직접 명령이다. 내 놈들을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꼼짝없이 팔이 꺾인 채 수갑이 채워지는 박도철과 강태민. 그들의 악행을 묵인했던 오진석 하사 역시 다른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왔다. 자신들이 휘두르던 폭력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이정우, 이병의 큰아버지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엔 너무 늦은 후였다. 이정혁 제독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최철규 소장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최 장군. 나는 월요일 아침까지 자네의 책상에서 이 사태에 대한 경과와 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완벽한 보고서를 보길 원하네. 내 집 청소는 내가 직접 하지. 자네 집 청소는 자네가 직접 하게. 그는 그 말을 끝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부대를 떠났다. 남겨진 최철규 소장은 치욕과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자네 집 청소는 자네가 직접 하게. 그것은 제독이 내린 가장 무서운 최후 통첩이었다. 이정혁 제독이 떠난 부대는 이제 온전히 최철규 소장의 지휘 아래 놓였다. 그는 대대장실을 임시 지휘본부로 삼고 이 치욕적인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해군 제독에게 질책을 받은 것 때문만이 아니었다.
해군의 상징인 닷 앞에서 해병대의 상징인 앵카의 명예가 처참하게 짓밟혔다는 수치심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대대장과 중대장은 영문도 모른 채 불려와 최철규 소장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서 있었다. 자네들, 이게 자네들이 말하는 해병 정신인가? 후임병을 반쯤 죽여놓는 게 자네들이 지키는 전통이냐 말이다. 빨간 명찰의 의미가 약자를 괴롭히는 면죄부였나? 최철규 소장의 고함에 지휘관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몰랐다는 말은 집어치워. 몰랐다면 지휘관으로서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악질적인 범죄의 공범일 뿐이다. 자네들은 해병의 자격이 없어. 본격적인 조사는 사단 헌병대 수사과에서 진행되었다. 해병이 해병을 조사하는 상황. 수사관들의 눈빛에는 동정심 대신 명예를 더럽힌 자들에 대한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다. 박도철 상병은 취조실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저는 이정우 해병을 강하게 키우려 했습니다. 해병은 원래 그렇게 배우는 거 아닙니까? 베테랑 수사관인 원사가 그의 책상을 내리쳤다. 이 새끼가 어디서 신성한 해병 정신을 입에 올려.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수십만 해병 선배들이 피땀으로 지켜온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야. 넌 해병이 아니라 그냥 군복 입은 양아치 새끼일 뿐이야. 같은 해병, 그것도 존경받는 선배 원사의 일갈에 박도철의 비틀어진 신념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전통이 아니라 범죄였음을 깨닫고 무너져 내렸다. 오진석 하사는 저는 폭행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기합을 주는 정도로만 알았습니다라며 끝까지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수사관이 다른 소대원들의 진술서를 내밀자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진술서에는 오 하사님이 박도철 상병에게 더 굴려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정우 이병의 상처를 보고도 못 본 척했다는 구체적인 증언들이 빼곡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문제는 훨씬 심각했다. 박도철의 폭력은 상습적이었고 피해자는 이정우뿐만이 아니었다. 부소대장과 일부 선임병들은 암묵적으로 이 폭력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신병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새벽녘 최철규 소장은 1차 조사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내용은 참담했다. 그는 이 보고서가 고스란히 해군작전 사령관의 책상에 올라갈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그는 해병 대사령관에게 직통으로 상황을 보고한 뒤 결단을 내렸다. 이 치욕을 씻기 위해서는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뼈를 깎고 환부를 불로 지져야 했다. 최철규 소장은 다음 날 아침 사단 전체에 정풍작전을 선포했다.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는다는 의미의 이 작전은 해병대 창설 이래 가장 강력하고 전면적인 내부 숙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가장 먼저 사건의 주범인 박도철 상병과 공범들은 모든 소속 부대 마크를 떼인 채 군사재판을 위해 국군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해병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자의 낙인이 되었다. 묵인과 방조로 사태를 키운 오진석 하사는 파면 처리되었고 해당 부대의 대대장과 중대장, 소대장은 전원 보직 해임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지휘관으로서의 그들의 군 생활은 사실상 끝장이 났다. 며칠 뒤 최철규 소장은 연병장에 3년대 전 장병을 집합시켰다. 수천 명의 해병들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비장했다. 나는 오늘 사단장으로서 여러분 앞에 고개 숙인다. 여러분의 형제가 고통받을 때 우리는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수치다. 그는 연설을 이어갔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한 번 전우의 인연을 맺으면 죽어서도 함께한다는 뜻이다. 전우를 구하기 위해 수류탄에 몸을 던졌던 선배들의 그 숭고한 정신이 어쩌다 후임병을 구타하는 비겁한 변명으로 전락했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오늘부로 우리 일사단에서 병역 내 폭력과 부조리는 적으로 간주한다. 적을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는 자, 적과 타협하는 자 역시 이적 행위자로 간주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다. 정풍작전은 일회성 구호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화되어 진정한 무적 해병으로 거듭날 때까지 이 작전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사자후와 같은 그의 연설에 젊은 해병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해병 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정우 이병은 포항 해군병원 1인실에서 특별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해군작전 사령관의 조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병원 전체가 그를 극진히 대했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자신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다. 최철규 사단장이 직접 병문안을 왔다. 그는 정우에게 과일 바구니를 내밀며 말했다. 이 해병, 자네 덕분에 우리 사단이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었다. 정말 고맙고 또 미안하다. 자네가 원한다면 가장 편한 후방부대로 옮겨주거나 의병 전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네.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자네의 결정을 존중하겠네. 정우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단장님, 저 제 원래 부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말인가? 후회하지 않겠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했던 해병대의 명예가 저 때문에 더럽혀졌다면 그 명예를 되찾는 일에도 제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최철규 사단장의 감격에 찬 숨소리가 들려왔다. 정화의 불길이 휩쓸고 간 잿더미 위 가장 큰 상처를 입었던 한 젊은 해병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해병 정신의 새싹이 다시 돋아나고 있었다. 정풍 작전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부대는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닌 숨막히는 긴장감의 다른 이름이었다. 포항 해군병원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자대로 복귀한 이정우 이병은 자신이 돌아온 곳이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낯선 곳임을 깨달았다.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던 생활관은 도서관처럼 조용해졌다. 선임들은 후임들에게 말을 걸기조차 꺼렸고 후임들은 선임들의 눈치를 보며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과거의 잘못된 전통들은 칼로 도려내졌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문화가 채워지지 못한 공백기. 그 어색한 공기 속에서 이정우는 가장 큰 이질감의 원인이었다. 그는 제독의 조카이자 부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살아있는 증거였다. 동기들은 그를 안쓰러워하면서도 쉽게 다가오지 못했고 선임들은 그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여기며 피했다. 그는 구타와 가혹 행위에서 해방되었지만 대신 관계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힌 꼴이었다. 돌아온 것이 정말 잘한 일일까? 그의 결심은 매일 밤 후회와 번민 속에서 흔들렸다. 변화의 실마리는 새로 부임한 지휘관에게서 시작되었다. 해병대 사병 출신으로 장교가 된 소위 머스탱 출신의 신임 중대장 김진철 대위. 그는 병사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무엇이 진짜 해병 정신인지 뼈저리게 체감한 인물이었다. 그는 부임 첫날 어설픈 위로 대신 전 중대원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완전 무장구보를 시작했다.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게 해병 정신이 아니다. 옆에 전우가 뒤처지면 손을 잡아주고 내 한계를 넘어서라도 함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진짜 해병 정신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말로만 떠드는 군기가 아니라 땀으로 증명하는 전우회를 다시 배운다. 김대위의 지휘 아래 부대는 혹독할 정도의 기본 다지기 훈련에 돌입했다. 그 과정에서 이정우는 철저히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취급되었다. 누구도 그를 동정하거나 특별 대우하지 않았다. 진정한 전환점은 이함 훈련 중에 찾아왔다. IBS 고무보트를 타고 파도를 넘는 훈련 중 한 신병이 거친 파도에 공포를 느껴 노를 놓치고 말았다. 보트가 균형을 잃고 휘청이는 순간 과거 같았으면 욕설과 구타가 이어졌을 상황. 하지만 새로운 소대장은 달랐다. 그는 침착하게 소리쳤다. 이정우 해병. 내 바로 옆 전우다. 챙겨. 전우. 그 한마디가 정우의 심장을 울렸다. 그는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허우적대는 신병의 팔을 잡아 보트 안으로 끌어당겼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노를 붙잡았다. 그리고는 신병의 귀에 대고 외쳤다. 정신 차려. 나 봐. 내 구령에 맞춰서 같이 노젓는 거야. 할 수 있어. 피해자로서 도움만 받던 그가 누군가를 돕는 위치에 선 첫 순간이었다. 그의 외침에 신병은 안정을 되찾았고 소대원들은 다시 힘을 합쳐 파도를 넘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 훈련이 끝나고 무트로 나온 신병이 정우에게 다가와 경례를 붙였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해병님. 그 말 한마디에 정우를 둘러싸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제독의 조카가 아니라 위험에 처한 전우를 구할 줄 아는 이정우 해병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해룡의 깊은 흉터 위에 아주 작지만 단단한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최철규 사단장이 선포한 정풍작전은 구호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부대의 모든 세포를 바꾸는 구체적인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졌다. 가장 먼저 빨간 명찰 책임제가 도입되었다. 생활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대해 해당 시간대 지휘 책임이 있는 분대장과 부소대장, 당직사관에게 지휘 책임을 연대하여 묻는 제도였다. 부조리를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것만으로도 진급 누락, 보직 해임 등 강력한 징계가 뒤따랐다. NCO와 장교들의 목에 책임이라는 이름의 방울이 달린 셈이다. 두 번째는 명예위원회의 창설이었다. 매주 금요일 중대장 주관하에 병사들이 직접 선출한 모범 병사 대표들이 모여 한 주간의 부대 내 문제점과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곳에서 나온 의견은 중대장의 결재를 거쳐 즉각적으로 개선되었다. 폐쇄적인 상명하복 문화 대신 합리적인 소통과 자치의 문화가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세 번째는 해군과의 교류 강화였다. 이정혁 제독의 지시에 따라 1사단 예하 부대들은 정기적으로 해군 함정에 승선하여 항해 및 함상 생활 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바다에서 함께 싸운다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서로 다른 군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이정우가 속한 7중대 역시 포항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인 구축함에 승선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해병과 해군 수병들은 좁은 배 안에서 며칠간 함께 땀 흘리고 생활하며 빠르게 가까워졌다. 정우는 함교에서 레이더를 통해 망망대해를 경계하는 해군 수병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자신이 알던 군대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바다를 지키는 방식은 달라도 조국을 위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았다. 시간이 흘러 일병을 달고 분대 내에서 신뢰를 얻기 시작한 이정우는 명예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병들의 보급품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해결했고 비효율적인 작업 절차를 개선하는 데 목소리를 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부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당당한 주체로 성장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후임병이 그의 어깨를 툭 치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정우 해병님 요즘 너무 멋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꼭 해병대 간부하십시오. 정우는 쑥스럽게 웃으며 그의 머리를 헝클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훈련 준비나 해라. 그의 마음속에서 엔카 해병의 상징은 더 이상 비틀린 권위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과 명예 그리고 함께하는 전우애를 바탕으로 새롭게 주조되고 있는 뜨겁고 단단한 자부심의 결정체였다. 정풍 작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난 여름 해병대 1사단은 해군 삼함대와 연계하여 대규모 상륙 돌격 훈련을 실시했다. 포항 앞바다의 궂은 날씨 속에서 진행된 이 훈련은 지난 1년간의 변화가 실전에서 통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대한 시험대였다. 최철규 사단장은 물론 해군작전 사령부에서도 참모들이 직접 파견되어 훈련의 모든 과정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상병이 된 이정우는 분대장으로서 자신의 분대원들을 이끌고 있었다. 목표는 야간에 적 해안에 은밀히 침투하여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 하지만 훈련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집채만 한 파도가 연신 상륙 장갑차 KAAV를 집어삼킬 듯 덮쳤고 쏟아지는 비는 시야를 가렸다. 해안에 상륙한 직후 문제가 터졌다. 분대의 핵심 화기인 K-3 기관총이 충격으로 인해 기능 고장을 일으킨 것이다. 적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지점에서 주력 화기를 잃은 것은 치명적인 상황. 분대원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예전 같았으면 고참의 욕설과 책임 전가가 시작되었을 테지만 지금의 7중대는 달랐다. 이정우는 즉시 중대장에게 무선으로 상황을 보고했다. 여기는 3분대장. 목표 지점 도착했으나 K-3 기능 고장 발생. 현 위치에서 응급조치 및 경계 태세 유지하겠음. 이상. 그의 보고는 정직하고 신속했다. 김진철 중대장은 즉각 알겠다.
이 분대가 화력 지원을 준비할 테니 조치 후 보고하라고 답했다. 이정우는 분대원들을 모았다. 당황하지 마라. 사수, 부사수는 즉시 응급조치 실시. 나머지 분대원들은 내 지시에 따라 즉시 산계하여 주변을 경계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중대가 우리를 지원하고 있다. 그의 침착한 지시에 분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공포와 혼란 대신 훈련받은 대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기관총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졌다. 바로 그때 한 분대원이 거친 비바람 속에서 발을 헛디뎌 경사면 아래로 미끄러졌다. 악! 비명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그 순간 이정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날렸다. 그는 미끄러지는 분대원의 팔을 붙잡고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함께 굴렀다. 날카로운 자갈과 나뭇가지가 그의 전투복을 찢고 팔과 등을 핥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전우의 몸을 감싸 안았다. 잠시 후 흑투성이가 된 채 일어선 두 사람. 다행히 분대원은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 하지만 이정우의 팔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분대장님, 괜찮으십니까? 난 괜찮다. 넌 어때? 다친 데 없어? 자신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후임의 안위를 먼저 묻는 그의 모습에 분대원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다. 1년 전 선임의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피 흘리던 그 나약한 이병은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져 전우를 구하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해병분대장이 서 있었다. 결국 그들은 기관총을 고치지 못한 채 다른 분대의 지원을 받아 임무를 완수했다. 훈련 결과만 놓고 보면 실패에 가까웠다. 하지만 훈련이 끝난 뒤 이어진 강평 시간. 훈련을 참관한 해군작전 사령부의 한 영관급 장교가 이례적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7중대 3분대는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았다. 정직한 보고, 침착한 위기 대처, 그리고 전우를 위한 희생.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다와 육지에서 함께 싸우는 해군과 해병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다. 여러분은 오늘 가장 훌륭한 전투를 치렀다. 그의 말에 모든 해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정우는 찢어진 팔의 통증도 잊은 채 조용히 미소 지었다. 포항의 거친 강철 빗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진짜 무적 해병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이정우의 저녁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부대는 놀랍도록 변해 있었다. 정풍 작전은 더 이상 특별한 구호가 아니라 부대의 당연한 일상이자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의 저녁을 축하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손님이 부대를 찾았다. 바로 큰아버지 이정혁 제독이었다. 그는 공식적인 방문이 아닌 조카의 저녁을 축하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조용히 부대를 방문했다. 그를 맞이한 것은 여전히 1사단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최철규 소장이었다. 두 사람은 사단장 차를 타고 부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향했다. 아래에서는 후배 해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IBS 훈련을 하고 있었다. 구릿빛으로 그을린 젊은 해병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건강한 활기가 넘쳤다. 최철규 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독님, 2년 전 제게 자네 집 청소는 자네가 직접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청소할 곳이 많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는 언제든 제독님을 자랑스럽게 모실 수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와 저희 해병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정혁 제독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최 장군, 우리가 함께 지키는 바다와 이 땅에 더는 부끄럽지 않은 군대를 만들어 주었네. 내가 더 고맙네. 이제 곧 나도 전역을 하네. 자네 같은 훌륭한 후배에게 조국의 바다와 해병대를 맡기고 떠날 수 있어서 내 군 생활의 마지막이 아주 평온하네. 두 지휘관은 말없이 훈련 중인 해병들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치욕과 분노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만이 남아있었다. 다음 날 위병소 앞은 이정우의 전역을 축하하는 가족들로 북적였다. 2년 전 눈물과 분노로 가득했던 그 장소는 이제 웃음과 격려로 채워졌다. 병장 계급장을 단 이정우는 한눈에 보기에도 늠름하고 성숙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다. 아들, 힘들었지? 후회는 없니? 이정우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포항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후회 없습니다, 아버지. 저는 해병대에서 제 자신을 잃었고 또 그곳에서 제 자신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주먹이 센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전우에게 기꺼이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의 대답에 뒷좌석에 앉아있던 큰아버지 이정혁 제독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차가 포항 시내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이정우는 눈을 감았다. 지난 2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끔찍했던 폭력의 밤, 가족들의 눈물, 제독의 분노, 정화의 불길, 그리고 전우들과 함께 땀 흘리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갔던 수많은 낮과 밤. 그는 이제 군인이 아닌 한 명의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다. 그의 앞날에 어떤 파도가 닥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가장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남았고 스스로 자신의 항로를 개척하는 법을 배운 진정한 사나이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그늘이 아닌 포항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빨간 명찰의 자부심이 영원히 새겨져 있을 터였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